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 얼마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좀 생겨서 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들과 대면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풍경이 된 노승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0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스님들 중에 통도사 홍법 큰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해봅시다. 홍법 스님은 내가 초발심 자경문으로부터 화엄경까지 4년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배운 나의 큰 스승이십니다. 그분은 월화 전종정 스님의 상자로서 참으로 우리 조계종의 큰 이 동양으로서 모두 늘 기대를 하고 있었던 훌륭한 스님이셨는데 불행하게도 49세의 젊은 나이로 입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80, 90 그렇게 입적을 많이 하시는데 50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100세 이상 사신 고승처럼 존중을 받고 있는 훌륭한 스승이셨습니다. 그분은 서울 구룡사 해주로 계시는 정우 스님의 은사로서 통도사 사부대중 승려나 절에서 기거하고 있는 신도들 또는 통도사를 다니는 많은 남녀 신도들이 다 같이 존경해왔던 스님이셨어요. 지금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워지는 스님이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삭발염이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진심으로 저분처럼 마음을 쓰고 참 자비심을 베풀어서 닮고 싶은 스님은 홍법 스님이 유일하고요. 또 이 시정에 살면서 참 인격자로 살아가셔서 정말로 저분처럼 살았으면 하는 분은 영천 대전 이동에서 이 많은 그 젊은 사람들에게 한학을 가르쳤던 최석기 동주 선생님이십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닮고 싶은 스승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개인에게도 보람된 일이고 또 나 개인의 인격이나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해태하고 짜증이 나고 이래서 남의 허물을 말하고 싶고 이럴 때
재빨리 그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는 생각들을 일어나지 않게 내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고맙게 느껴지는 분입니다. 왜 그러면 그 두 분의 마음씨나 말씀을 또는 태도를 담고 싶을까? 침대에 누워서나 구름을 쳐다보면서도 한 번쯤 여러 번 생각을 해봅니다. 홍법 스님께서는 이 경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강주도 하셨고 또 주지소임도 보고 참선도 연불도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그렇게 치밀하고 또 분명하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로 보면은 거의 40대 초반인데도 요즘 생각해 보면은 50세까지 행자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은 40대는 거의 초학자에 해당되는데 옛날 어른이라 참선, 연불, 바느질, 빨래, 매주 쓰는 거 뭐 하나 어쩌면 그렇게 골고루 배우셨는지 정말로 감탄할 정도라요. 그 중에서도 홍법 스님께서는 자비심이 그렇게 넉넉할 수가 없었어요. 비구나 비구니 승속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늘 상대를 위로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차별심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푸근한 솜털 같은 마음씨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스님 곁에 가기를 희망을 했어요. 사람이 권위를 내세우고 업받고 또는 지위가 낮다고 그 상종을 안 해주고 상대를 하더라도 은행에 나타나는 게 그런 게 엿보이면은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운조 홍법 스님께서는 언제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런 티가 전혀 없이 오직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말씀 한마디도 정성을 다 해서 이렇게 힘있게 도와주셨고 허튼 말씀, 농담 하나 없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승속간에 지금까지도 그 스님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일을 잘 하다가 보니까 어른들이 일을 많이 이렇게 시켜서 과부하가 걸려서 40대 중반이 되면서 너무 무리해가지고 간경화가 와서 병석에 눕게 됩니다. 통도사 주지를 하시다가 한 2년쯤 됐는데 도저히 소임을 수행할 수 없어서 그만두었어요. 그때에 극락암에 계셨던 경봉 큰 스님께서 통도사를 다 팔더라도 홍법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보라 스님께 말씀을 하실 정도로 홍법 스님의 인격됨이나 성녀로서의 무게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된 분이셨지만은 결국은 49에 입적을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평소에 강주를 하실 때에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자비심이 그렇게 넉넉한 반면에 공사를 그렇게 따졌어요. 공과 사. 일반 말에도 있지만은 관불용침이나 공적으로는 관으로는 바늘 구멍만큼도 잘못된 것을 허용하지 않으나 사통금하라. 사사로운 개인적으로는 큰 수레가 들락거릴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넓게 펴서 대화도 나누고 의견도 조율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건 왜냐?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공무원 했을 때 그 공은 물론 일은 하지만은 국민들이 세금을 낸 그것으로서 그 공무원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고 분명하게 사사로운 마음 없이 다루어야 된다. 무게감이 그만큼 크지요. 사통금하라. 사사롭게 공적이 아니고 친구지간에 만났을 때는 돈을 얼마나 쓰든지 욕을 하든지 무슨 말을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해도 친구지간에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험한 말이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공과 사는 엄격하게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는 겨울에 내가 한번 방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 국방색 담요를 어깨에 두고 책을 보고 계셨어요. 그만큼 방이 추워요. 그런데 시자 말이 그때는 장작으로 방을 때웠어요. 어느 정도 그 방이 추운 줄 알기 때문에 시자가 장작을 어느 정도 조금 몇 겹이 더 많이 지펴놓고는 불을 붙이고는 떠나면은 방 안에서 대충 그 나무가 어느 정도 탔는지 어느 정도였는지 그 구들장 소리로 통해서 대충 들립니다. 구들목은. 그래서 어느 정도 탈 때쯤 되면은 살짝 혼자 나와가지고 타는 장작을 꺼내버린대요. 꺼내가지고 물을 줘가지고 꺼놓은 게 이제 다음 군불 뗄 때는 드러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불이 장작에 붙어서 좀 따뜻하게 해도 괜찮을 정도인데 왜 일꾼들이 일하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장작을 많이 넣느냐? 많이 넣는 것도 아니라요. 오죽 추우면은 담요를 두르고서 책을 보시면서도 자기는 넉넉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통도사 공적인 나무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추위는 괜찮다. 매사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리가 와서 결국은
간이 나빠지게 되는 그런 병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왜 모든 사람들이 그 스님께 다가가고 싶고 그렇게 존경을 할까? 결론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심을 갖지 않고 자비심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또 한 예로 당신 상자가 2년이 다 돼서 밖에 나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는가 봐요. 힘들게 산다는 얘기를 듣고 미역 사주라고 송금을 해준 사실도 있었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머리 깎고 공부하다가 결혼했는데 미역을 사서 보낸다. 그 정도로 성속을 막론하고 자비심이 눅눅했어요. 그것은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갖지 않고 평등심으로 인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 곁에 가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우리들도 이 어떤 그 젊은 사람이나 관계되는 사람들과 서로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인간적으로 푸른 마음으로 마음을 내서 말을 하고 표정을 지으면은 우리들도 역시 어떤 사람들은 나를 닮고 싶은 사람이 생겨날지도 모르죠. 다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작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우리 불자들은 참으로 개개인의 인격을 부처님처럼 존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우선 내 마음도 편안하고 또 누군가는 저분을 닮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다음 시간에라도 가질지도 모르죠.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 서로가 이 생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천 대전에 살던 그 선비 스승은 내가 998번째 제자로 들어가서 대학과 중용, 논어, 주역을 배웠던 스승인데요. 참 속가에 사는 분이지만은 참으로 덕스럽고 마음 쓰는 것이 수행자 못지않는 그런 청정하고 덕이 넓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어른 지나가면은 전부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드릴 정도로 보기 드문 용심을 하는 어른이셨어요. 그분이 참 주역의 대가가 돼서 순한문으로 주역에 대한 자기 견해를 7권을 저수를 해가지고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 보냈어요. 그분은 주역을 워낙 깊이 연구를 해서
밤새도록 앉아도 책상다리 해가지고 절대 벽에 기대는 법이 없어요. 키도 적지만은 그만큼 책상다리 해가지고 밤새도록 앉아서 그 주역 연구를 하는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재미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밤을 새운 적이 많답니다. 일시, 월시, 계기, 일시 이런 것을 주역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세상이 몇 년쯤 되면은 이 지구가 없어지고 또 생기는지 그런 것도 다 알고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을 모시고 공부를 했을 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가슴이 훈훈해지면서 그 어른들 말씀 음성이나 얼굴 모습 눈을 비비면서 툭 하면 이래가지고 너네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생각만 해도 편안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참 우리도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닮고 싶은 대상이 될 정도로 친절하고 사랑을 나누고 외로운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따뜻하게 해줘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과 마음과 행동을 참 당당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문득 들 때가 많아서 오늘은 홍법 스님과 동주 최석기 선생님의 그 자비하신 모습과 은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잘 계십시오.